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를 조금 색다른 시선으로 풀어내는 특별한 수업이죠. 416호 KG학 개론의 강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KG학 개론 전임 교수 경제학자 박종호입니다. 오늘 수업엔 기업 현장을 오래 지켜봐 오신 오용성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 IT 기업에서 기업 문화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 문화 전문가 오용석입니다. 기업 문화 전문가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의 행복 그리고 거기에서 연관되어지는 성과들을 내기 위해서 가장 말랑말랑한 방향에서 접근한다고 보시면 되죠. 저희 학교도 한번 와주십시오. 직원들의 행복이래요. 그러니까요. 언제 가장 행복해 하던가요? 모르셔요? 월급날이지? 아, 그래요? 자, 오늘 416호 KG학 개론 세 번째 수업은 사람은 자산이다. 기업의 판을 바꾼 인재 투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람을 자산으로 보는 회사와 비용으로 보는 회사. 좀 글쎄요, 사람을 비용으로 본다. 좀 마음 아프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회사는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네, 제가 본 현장 사례들을 좀 보면 단기 실적에 집중할 때 회사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구조조정을 반복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인재에 꾸준히 투자한 회사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오히려 인재를 보호하고 훨씬 더 탄탄한 구조로 가져가죠. 오, 근데 위기는 같은데 대응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레벨링을 해가지고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 안에서 성장해서 더 최고의 기술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 단기 성과만 보게 되면 사실 3년, 5년 후에는 반드시 인재 공백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요즘 워낙 또 시대가 빨리 변화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리스킬링, 레벨링 이걸 하지 않으면 또 공백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선진 기업들은 장기적인 리더십 파이프라인까지 만들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재 철학이 잘 드러나는 기업이 어디일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업입니다. 바로 6년 연속 신차 판매량 1위를 기록한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바로 토요타입니다. 사실 토요타가 글로벌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장인 문화를 회사에 녹였기 때문인데요. 일본에서는 이걸 모노주쿠리 정신이라고 부르는데, 즉 회사의 기술자를 그냥 단순히 기술공, 기능공이 아니라 마스터로 제대로 대우하고 처우하는 그런 정신이 토요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야, 마스터. 뭐 국내 기업도 삼성 같은 경우에 펠로우나 마스터의 최고 기술자의 직책을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죠. 근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도 사람 중심 철학을 꾸준히 지켜온 기업도 토요타 말고 또 있습니까?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자주 애용하는 기업인데요. 바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아닙니다. 저도 그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스벅인가요? 바로 150년 역사를 가진 글로벌 식품회사 네슬레입니다. 네슬레는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글로벌 자산으로 키운다는 점이 남다릅니다. 실제로 네슬레는 로컬에서 시작한 직원이 다른 국가와 사업을 거치면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놨는데 네. 피터 브라벡 전 회장님이 딱 그 케이스세요. 오스트리아에서 아이스크림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마케팅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결국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사장까지 하시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본사에서 엄청난 혁신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죠. 야. 자, 그렇다면 한국에도 사람을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보고 제도까지 만들어서 키우는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KTNG 빼놓을 수 없겠죠. 당연히 KTNG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네. 지금 그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하고 있나요? 네. KTNG의 핵심 가치 중에서도 가장 근저에 깔린 기반이 되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인재 중심입니다. KTNG는 사람이 곧 경쟁력이다, 이 메시지를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을 만큼 바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투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또 슬로건으로만 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인재를 키우기 위한 아예 구조적인 방식을 회사 내 제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MBA 지원, 석박사 지원, 리스킬링, 업스킬링 프로그램까지 단기 성과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말이 쉽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게 사실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이잖아요. 힘들죠. 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저희 총장님 제발 저의 10년 뒤의 모습을 보고 투자를 좀 해주세요. 앞서 저희가 이제 봤던 글로벌 기업 사례, 이어졌던 흐름이 한국 기업에서도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MBA는 경영, 전략, 재무, 조직 운영 같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을 배우는 그런 과정으로 알려져 있는데 KTNG MBA 지원제도 요거 좀 먼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사실 KTNG는 의외로 글로벌 경영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지사도 직접 운영하고 해외에서 현지 파견돼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KTNG는 임직원을 국내뿐만 아니라 아예 해외 MBA까지 지원하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또 현재 미국, 영국, 스페인, 중국, 포르투갈 등 세계 곳곳에서 KTNG 직원들이 이미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진으로 이제 일을 하다가 해외 현지에 의미 있는 보직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 현지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현지 상황에 대한 새로운 고민과 현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KTNG는 해외 MBA 진학을 통해서 현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거기에서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제시해 줌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징검다리를 회사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지원을 받아서 공부하고 개인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다시 돌아와서 배웠던 지식들을 나누고 함께 커가는 그런 구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구성원과 관리자를 포함해서 연차와 역할에 따라 석사부터 박사까지 단계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학습 경로도 제공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더급들도 이제 공부를 더 계속해서 하셔서 네. 뭔가 계속 혁신하시고, 왜냐면 배울 건 끝이 없잖아요. 그럼요. 네. 리더일수록 어떻게 보면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KTNG도 갖고 있었고요. 지금은 특정 직급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단계적으로 도전거리를 찾아서 학습할 수 있는 그 경로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임원까지 올라가 보자, 네. 거기까지 가보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이제 임원에 갔을 때 공부의 깊이도 더해져야 되는 그런 사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네, 예를 들면 30대는 해외 MBA를 통해서 글로벌 경영 감각을 키우고 40대가 되면 EMBA로 이제 전략과 리더십을 만들게 되고요. 50대는 박사 과정에 도전해서 자신만의 전문성을 완성해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실제로 2025년부터 연구직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도 박사 도전의 기회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리더분들이 사실 이제 공부하실 때는 사원들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유, 똑똑한 리더 밑에서 살아남으려면 왜 저래 전무님 하면서 같이 박사 공부하는 거예요. 네.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네, 임원조차 배움을 멈추지 않은 이런 러닝 컬처라 그러잖아요. 학습 문화의 롤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KTNG 임원분들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계속 공부해야 되니까. 네, 저희 부장님이 앉아 계신데 표정이 많이 많은 걸 내포하고 있네요. 부장님도 이 촬영 끝나면 학교 가셔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 단순히 인재 육성을 넘어서 인재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림도 궁금해지는데 KTNG는 그럼 다음 단계로 어떤 인재 개발, 비전을 또 선포하고 있습니까? 네, 핵심은 직무 전문성을 더 깊게 키우는 방향인데요. 개인의 역량과 목표에 맞춰 맞춤형 성장 트랙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직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전략 역량을 키워야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기술 전문성을 자기 역할에 맞게 더 깊이 키우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인재들은 글로벌 사업이나 신사업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KTNG는 글로벌 사업과 신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도 미리 키우고 있습니다. 네, 요즘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할 때는 전문 인력이 필수잖아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사실 회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부에서 영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KTNG만은 그걸 내부에서 만드는 방식을 택한 거죠. 이제 비즈니스 맥락을 이미 알고 있는 인재가 새로운 영역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사실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확장형 인재 개발입니다. 확장. 네.
야, 아까 뭐 맞춤형, 뭐 이제 확장형 어디까지 커버하시려고? 네. 기존 많은 기업들은 소수 핵심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해 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들을 잘 선발해야지만 우리가 육성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방식이었는데 KTNG는 좀 다릅니다. 본사, 현장, 글로벌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열어두는 확장하는 방식이 바로 KTNG의 방식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본사, 현장, 글로벌이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본사는 경영 전략과 직무 전문성을, 현장은 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은 현지 완결 경영을 이끌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 세 축이 하나로 얼라인돼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었던 특정 소수에게 기회를 몰아주는 게 아니라 본사부터 현장, 글로벌까지 조직 전반으로 성장 경로를 넓혀서 함께 가는 구조. 다 같이 클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바로 KTNG가 말하는 사람이 곧 자산이다 라는 인재 철학의 핵심입니다. 사원 입장에서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지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체계화돼 있고 이러면 행복해지죠. 그죠? 마음이 좀 뭐랄까 놓일 것 같아요. 그럼요. 신입사원들은 사실 이제 막 의욕이 차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잘하면 되지 하는데 회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아, 요것만 열심히 하면 난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본인이 잘하는 일도 찾을 수 있고 좋아하는 일도 찾을 수 있다면 정말 어떤 직무에 깊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열정도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나눴던 얘기들의 핵심을 정리해보면 결국 사람을 어떻게 키우느냐가 회사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께도 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16호 KG학개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Somewhere